3월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미국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던 중심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소비자들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의 문제는 연준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은 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약간의 방어적이면서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쪽은 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분산 대안으로서 방산, 인프라, 그 다음에 헬스케어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채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금 계속 네.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거에서 저가형 소비재 ETF를 이번에 네. 새로 넣습니다. 네, 4월입니다. 2분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월간 투자 전략, 오늘도 박기찬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3월 끝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쉽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고, 그리고 4월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3월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미국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습니다만 중심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인플레도 위로 가고 경기도 아래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 대응이 마땅하지 않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일단 그걸 좀 볼까요? 예,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자들 서베이를 해놓은 결과를 보면은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실물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볼 단계는 아직 아니긴 한데 적어도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런 방향을 이미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의 문제는 연준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을 지난해 7, 8월 달에 겪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빅컷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연준이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기대할 바가 크진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이 심리적인 변화를 유발했던 것이 결국 핵심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일단은 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도 올라가고 경기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연준이 뭔가 구원투수가 돼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사실 인플레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고 하니 이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와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건데요. 지수가 이 와중에 빠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섹터별로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조정은 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예, IT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경기 소비재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사실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테슬라, 아마존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통신 서비스의 뭐 구글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약간의 방어적이면서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쪽은 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테크가 계속 지난 2년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어떤 도전 이런 네.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조정은 좀 집중됐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안팎에서 테크주들이 조정받을 만한 요인들이 좀 겹쳤다 해서 낙폭이 좀 컸다라고 봐야 할 텐데 이 테크주를 중심으로 빠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액션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꺾인다 아니면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간다. 어느 쪽으로 무게 두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미국 경제가 현재 상태에서 리세션으로 갈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향후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너무 빅텍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요, 좀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네. 테크 쪽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접근을 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크주들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최근의 조정으로 이제 밸류 부담을 좀 덜었기 때문에 네, 네. 경기가 뭐 아주 리세션으로 간다라는 접근에 대해서 일단은 글쎄라는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가격 부담이 덜어졌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네. 이제 또 우리 뭐 흔히 얘기했던 M7 중에서도 네. 명함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전기차 쪽에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테슬라는 네. 여전히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AI 반도체를 끌고 왔던 엔비디아 이런 쪽은 네. 사실 주가 조정이 좀 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또는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같은 IT 서비스 이런 기업들도 네. 저희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건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계속 분산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어요. 해서 네. 테크 아닌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한다면 여전히 대안은 뭐 방산 인프라 이쪽인 건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분산 대안으로서 방산 인프라 그다음에 헬스케어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제 빅텍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라면은 조정을 이번에 나의 자산이 좀 큰 손실을 입었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분산된 포트폴리오였으면 꼭 그렇지만은 그렇죠. 않았을 거고요. 네. 헬스케어가 방어적 역할을 해줬고 특히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산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또는 인플레 부담이 좀 커지게 되면 저가형 소비재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전반적인 주가 조정 속에서 이런 저가형 소비재도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회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인프라 그리고 저가형 소비재, 헬스케어 네. 이쪽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테크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시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분산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역별로도 미국 외 다른 부분에 대한 분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연말 이후로 11월 이후로 글로벌 분산 관점에서 계속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어떤 수출 쪽의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나빠지고 있죠.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각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특히 내수 부양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는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가장 최근 성장률의 숫자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 하향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경기 전망이 나빠지니까 이제 내수 부양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일단 유럽에서는 독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하면서까지 재정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유럽에 조금 확산될 기미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또 다른 한쪽에 또 이제 중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보면 중국 얼마 전에 양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투자 관점에서도 집중해서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양회 이전에 선부론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예, 공동부유보다 선부론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어떤 특히 테크 쪽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네. 저희가 중국 테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 양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2025년도에 가장 1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해서 내수를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강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트럼프 관세 이런 이슈로부터 중국을 갖다가 좀 버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것이고, 당연히 주식 입장에서는 이제 테크와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테크에서 시작된 중국 증시 강세였습니다만 정부의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가 어쨌든 확실해진 상황인 만큼 긴 호흡으로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의 분산 그리고 지역별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외 자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채권, 한국 채권 좋다 얘기 계속했었는데 여전히 네.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 채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금 계속 네.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약간 불편한 상황이지만 주식을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한국 채권이나 금처럼 우리 자산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채권 최근에 3월 달에는 약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 네. 예, 금리가 살짝 올랐었고요. 하지만 지금 내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실질 소비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을 보여주고 네. 있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담 요인이었던 것은 대출 팽창세였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조금 슬로해지고 있는 것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4월 달 또는 5월 달에 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 채권 강세 계속 이어질 네,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금도 이야기를 하셔서 금 네. 최고가 계속 치고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오르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로 인한 어떤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현상이 있는 네.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차트를 갖다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네네. 좀 정리를 했고요. 2024년도에 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게 뭐 인도, 중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터키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러네요. 증가 이 규모를 보였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인도, 중국 아제르바이잔, 외에도 네. 뭐 체코, 뭐 이라크, 이라크, 헝가리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네요. 문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금의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늘리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금의 강세 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크로 여건이 어떠하다 또는 뭐 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금값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과 특히 분산된 지역별로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거기에 이제 한국 채권, 금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산하시게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네네네. 우리 자산 가치가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 채권에 대한 분산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건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금에 대한 베팅 뭐 이런 것들 이제 골고루 담아간다면 시장이 좀 흔들려도 네. 좀 상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 ETF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가형 소비재를 갖다가 이번에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신흥국 고금리 채권이 있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가형 소비재 ETF를 이번에 네. 새로 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지만 미국보다는 전 세계가 수익률이 그래도 좀 선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해왔던 금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은 또 특히 방산 쪽에서 그러네요. 엄청난 수익률을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아주 쭉쭉쭉쭉 수익을 높여가지는 못하더라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방어를 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고 이제 두 축 모두를 봤을 때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4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5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기천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